터키라고 하면 한국에서 주로 형제의 나라로 통합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한국과 터키가 아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공유하고 있어서는 아니고 단지 터키인들이 형제라는 단어를 좋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한국만을 가지고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터키가 한국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동차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 현대로템이 터키에도 전동차를 공급해 터키 철도를 발전 가도에 올려주었고,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터키에 진출한 뒤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터키는 방위면에서도 한국에게 조언을 구했었죠. 전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 K2를 만든 현대로템에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ADD와 현대로템으로부터 전차의 체계 설계 지원 및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산 전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관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명대사가 있죠. 터키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자국산 전차인 알타이의 개발에 성공해 방위면에서 한국을 앞지르려는 포부를 드러내더니 마침내는 전차의 심장과도 같은 파워팩에 대한 기술 이전을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적은 가격에 말이죠. 이에 한국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고 결국 터키는 꼬리를 내리고 한국산 파워팩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워팩을 만드는 비법 자체는 지킬 수 있으면서 한국산 파워팩의 명성은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죠. 비단 알타이뿐만 아니라 향후 터키가 생산하려고 하는 무인전차에도 역시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터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이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9번째로 많이 한 국가로 오르며 K방산의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성사된 4조 원대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납품과 최근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 만큼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1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10위에서 9위로 1단계 상승했습니다. K방산의 전 세계 점유율은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대비 210%나 상승했는데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내 무기 개발이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이 붙은 K9 자주포는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으로 600여 문 이상 퍼졌고 T-50 고등훈련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으로 수출했죠. 또한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은 중동에서 많이들 사갔습니다. 한국은 또한 조선 강국으로서 영국, 노르웨이의 군수 지원함, 동남아 지역의 잠수함과 호위함도 꾸준히 수출하고 있죠.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는 뛰어난 가성비와 방산업체의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꼽히는데요.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K9 자주포의 라이벌인 독일의 펜저하우비츠는 고가라는 이유로 K9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구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는 구입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구입 당시 AS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싼 맛에 중국제 무기를 샀다가 잔고장에 고생하거나 영미권이나 유럽의 선진국 무기를 사고도 수리, 보수에 애를 먹은 국가들이 꽤 있다며 우리 업체들은 수출 후에도 성에 있는 부속품 보급, 수리 등으로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터키는 한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으로 전차를 만드는 거라 경험이 없다 보니 한국의 조언을 구한 것이었는데요. 2005년 한국은 K2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했습니다. 완전 헐값이었죠. K2를 담당한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터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알타이 전차죠. 이 때문에 알타이는 K2와 빼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타이가 보기륜이 7개로 K2에 비해 하나 더 많아 차체가 조금 더 길긴 합니다. 알타이가 K2보다 10톤 더 나간다는 차이점만이 있을 뿐 거의 똑같이 생겼죠. 한국이 터키로부터 K2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장한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터키와 더 돈독해졌다고도 했죠.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는
경쟁자에게 헐값을 팔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터키의 방위 산업은 급성장하여 폭자는 이제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경쟁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개척하지 못한 시장을 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카타르로부터 100대의 알타이 수출 물량을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터키와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터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각에서 한국이 터키라는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죠. 기세등등해진 터키 정부는 2015년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군수산업 전시회에서 2023년까지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19년 국제무기거래 동향 2018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09년에서 2013년보다 94%나 늘어 전 세계 무기 수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0%에서 1.8% 상승했고 그 덕분에 11대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새끼 호랑이 터키가 무섭도록 빠르게 뒤를 치고 올라와 14위까지 올라왔었죠. 같은 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외국서 사들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상대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의 레오파르트2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죠. 바로 현대로템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알타이 전차를 만들어냈던 터키의 방산기업 BMC였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청출어람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인지 자신만만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죠. 한국에게서 배운 기술로 성장하더니 마침내는 한국이 따내려는 사업마저 자신들이 가로채려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K2는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점차 주행시험에서 K2는 쌩쌩 달렸지만 알타이는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도중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터키는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를 쓰고 한국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유럽 등의 방산 강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방산 강국들이 터키의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이유로 터키의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터키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자 곧바로 네덜란드와 독일도 합류했죠. 독일 외무장관은 연방정부는 터키에 의해 시리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군사장비에 어떠한 신규 허가도 대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독일산 파워팩을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이후 수년간 파워팩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 및 해외 업체와 기술 협력 등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도 지중해에저 석유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터라 프랑스로부터도 프랑스산 장갑을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한 터키는 다시 한국 쪽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파워팩 제조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S&T 중공업과 함께 전차 파워팩 공동 작업을 위한 전략적인 계약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두산과 S&T는 터키에서 공동 생산하게 될 파워팩을 구성하는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엔진에 대한 것은 두산이, 변속기에 대한 것은 S&T가 전수할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1500마력 파워팩을 공동 생산하게 되면 한국의 파워팩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어 터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산되었고 터키는 결국 한국산 파워팩 직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터키에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서 순수한 이득만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새로 바뀐 방침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알타이 전차는 18개월 안에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나타나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생산이 끝난 이후에는 알타이 전차를 이용한 무인 전차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인 전차에 대해서도 한국산 파워팩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한국산 파워팩을 가지게 되었으니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이 터키의 파워팩을 팔아줄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전차가 더 높은 수준을 자랑하게 되면 이게 전 세계로 입소문이 나서 한국산 파워팩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될 테니까요. 터키로 건너가는 한국산 파워팩이 그 성능을 입증받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방산 수출 국가로서의 한국의 순위가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